지금 탈모인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드디어 탈모 정복했다, 500% 머리가 난다, 부작용이 아예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리를 구해줄 구세주는 아니에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모발 밀도 539% 증가, 이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통계가 만들어낸 착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숫자의 비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진짜 탈모 치료가 무엇인지 뼈 때리는 팩트로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풍성. 원장님, 요즘 제 친구들 단톡방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클라스테롤론인가? 뭐 이름도 어려운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막 현대약품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막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럴만도 하죠. 사실 저처럼 탈모 치료를 하는 그런 의사들은 정말 지금 흥분 상태예요. 의사쌤들도요? 탈모약 역사상 이렇게 신약이 3상, 임상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몇 년 만인 것 같으세요? 제가 모르겠는데 한 2, 3년 됐나요? 수십 년 만입니다. 에? 우리가 흔히 먹는 프로페시아, 그거 전립선 비대 치료제잖아요. 심지어 또 이제 미녹시딜은 고혈압약이었어요. 아 맞다, 걔네 얻어 걸린 애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클라스코테론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탈모 치료 목적으로, 그것도 무려 1465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통과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요동치고 탈모 커뮤니티도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1400명이면 진짜 작정하고 실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거 바르면 이제 대머리 없는 세상이 오는 거 맞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머리가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 이 약이 기존 약이랑 뭐가 다른지 정확히 아셔야 호구가 안 됩니다. 기존 약이랑 이게 다르다고요? 어차피 탈모약이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호르몬 막는 거잖아요. 에이, 피디님, 그렇게 퉁치면 의학적으로 너무 섭하죠. 우리가 흔히 먹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 두 가지 약이 가장 대표적인데 얘네들은 우리 몸에 어디를 타격하는지 아세요? 뭐 남성 호르몬 억제 정도?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전신 효소 차단입니다. 우리 몸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5알파 환원 효소라는 친구를 만나면 DHT라는 강력한 탈모 깡패로 변하게 됩니다. 기존 약들은 이 효소를 아예 없애버려서 깡패가 태어날 수 있는 그 공장 자체를 폭파시키는 게 원리예요. 애초에 나쁜 놈들이 못 태어나게 공장을 부셔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미사일 공장을 아예 폭파시키는 거예요. 효과는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의학적인 맹점이 뭐냐? 공장이 두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이 뭐 몸 전체에 있나요? 그렇죠. 약을 먹으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거든요. 몸 전체에 DHT 농도가 싹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환자군, 한 1에서 2%에서는 성기능장애, 성욕감퇴, 우울감과 같은 전신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확률 낮아도 내일 되면 이게 100%니까 무섭긴 하네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탈모 신약 클라스코테론은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달라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안드로겐 수용체 기량제라고 하는데요. 기량제요? 쉽게 말해 의자 뺏기 싸움입니다. DHT라는 깡패가 머리카락을 공격하려면 모낭세포에 있는 수용체라는 의자에 앉아야 스위치가 켜지거든요. 그런데 이 클라스코테론이 이 의자에 먼저 가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겁니다. 와, 깡패가 와도 자리가 없네요? 그냥 알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빙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약물의 구조가 남성 호르몬과 완전히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힘,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깡패가 와서 비켜 해도 끝도 없이 그냥 버티는 거죠. 오, 든든한데요? 아, 그것만으로 탈모 치료가 돼요? 여기서 전문가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자리만 뺏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DHT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나쁜 물질을 뿜어내거든요. 이게 모발을 녹이는 독소 같은 건데요. 클라스코테론은 이 염증 물질이 나오는 이 과정 자체를 억제한다는 결과까지 확인됐습니다. 와, 자리도 뺏고 독소도 맞고 완전 그냥 철벽방어인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공장은 안 건드렸다는 겁니다. 체내의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보면 DHT 농도는 정상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즉, 두피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몸 안쪽의 호르몬 밸런스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기능 부작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약이라는 겁니다. 와, 대박. 그거 진짜 남자한테 꿈의 기전 아닌가요? 막 성기능 걱정 없이 머리를 막 지킨다니까. 그래서 전 세계 탈모 의사들이 이 약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며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먹는 탈모약의 부작용 때문에 아예 탈모 치료 자체를 포기했던 환자분들에게는 의학적으로 아주 就 의미 있는 새로운 무기 하나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기존 이야기 들으니까 빨리 써보고 싶어요. 아까 뉴스 보니까 막 머리숱이 539% 막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아, 그럼 제가 지금 머리보다 5배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사자각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피디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발 스톱하셔야 됩니다. 제가 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팩트로 해석해 드릴게요. 그 539%라는 숫자 통계적 해석을 잘못하면 낚이기가 딱 좋습니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아, 물론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절대적인 모발수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밀도 개선율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정확히 아셔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절대라 상대 뭐 어려워요. 아, 원장님 좀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좀 쉽게 좀 말해주세요. 아, 피디님 좀 진정해봐요.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실제로 우리 임상 3상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총 1465명이라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진짜 약을 바르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이제 가짜 약을 발랐어요. 보통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가짜 약을 발라도 이 머리카락이 조금은 늘어납니다. 만약 가짜 약 그룹이 10만큼 좋아졌는데 이 클라스코테론 그룹이 54만큼 좋아졌다고 칠게요. 오, 되게 많이 늘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계적으로 가짜약 대비 몇 배나 좋아졌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 10 대비 54니까 500% 가까이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상대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머리가 100개에서 500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짜 약 바른 사람보다 성적이 5배 좋았다, 그 말씀이시죠? 실제 연구에서 단위 면적당 모발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건 팩트예요. 통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데이터고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대머리에서 막 빽빽한 잔디 인형, 이 수준의 드라마틱한 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뭐야. 아, 저 또 막 숲이 울창해져가지고 막 풍성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탈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태에 대한 유지, 그리고 완만한 개선이거든요. 기존의 어떤 새로운 기전으로 부작용 없이 모발 밀도를 확실히 증가시켰다는 데이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다만 500% 폭발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마케팅 문구만 믿고 이거 나오면 이제 내 탈모 치료 끝났다 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로서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안전하게 지키는 효과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은 약입니다. 안정성은 어때요, 어제? 아까 막 부작용 없다면서요. 진짜 100% 부작용 없는 거 맞아요? 피디님, 저랑 그렇게 촬영하면서도 아직도 그래요? 의학의 100%는 없죠. 하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약은 안정성 티어 1군에 속합니다. 왜냐면 이 클라스코테론이라는 이 성분은 사실 우리 의사들한텐 꽤 친숙한 친구거든요. 에? 친숙해요? 새로 나왔다면서요? 탈모 치료 쪽에서는 신약이 맞지만 여드름 치료제로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미 널리 처방되고 있는 성분이에요. 여드름도 결국 호르몬과 피지선의 문제잖아요. 이미 그쪽 시장에서는 윈랩이라는 이름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베테랑입니다. 이미 수백만 건의 처방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신 흡수율입니다. 약을 발랐을 때 이 몸속 혈관까지 얼마나 침투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데이터상 전신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된 성분이라는 게 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아, 이게 남녀노소 다 쓸 수 있다니까 이게 믿음이 확 가네요. 이번 탈모 임상 3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DHT나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그런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없었고 심장 관련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즉 국소적으로 작용하고 빠르게 대사된다는 이 약물의 특성이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재확인된 셈이죠. 와, 진짜 남자들의 구원자 많네요. 근데 원장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여드름약으로 이미 나왔다면서요. 아, 그럼 제가 직구해가지고 막 머리에 바르면 안 돼요? 아, 직구 사이트 뒤져보면 막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디님, 제가 의사로서 경고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성분 같다면서요. 아, 싸게 사서 바르면 좋잖아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성분명만 같지 약동학적 기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한번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에스프레소랑 이 한강물에 커피 한 방울 딱 떨어뜨렸다고 볼게요. 그러면 성분은 같죠? 카페인이니까요. 근데 효과가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바로 농도와 타겟 깊이의 차이입니다. 여드름 치료제는 클라스코테론의 농도가 1%입니다. 왜냐? 여드름이 나는 그 피지선은 피부의 표면, 즉 표피와 진피의 상부에 있거든요. 얇게 펴발라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탈모는요, 모발을 만드는 이 공장인 모낭은 진피,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박혀 있습니다. 1%의 농도로는 이 피부 장벽을 뚫고 그 깊은 곳까지 이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데 아주 턱없이 부족한 농도예요. 그래서 이번 이 탈모 신약은 이 농도를 무려 5배나 높인 5%, 그것도 용액으로 세팅해서 진행한 겁니다.
아, 1% 발라봤자 깊게 안 들어가서 뭐 기별도 안 간다 뭐 이런 말인가요? 기별도 안 나고요. 심지어 돈만 날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제형의 차이입니다. 여드름 약은 크림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유분기가 많겠죠. 이걸 두피에 막 덕지덕지 바른다? 모공이 다 막혀서 지루성 두피염이 오고요. 염증 때문에 머리가 더 빠집니다. 으악! 왜요? 탈모 고치려다가 두피 여먹고 탈모 더 생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성분이 똑같네 하면서 여드름 연고를 직구해가지고 머리에 막 덕지덕지 바르는 그런 자가 생체 실험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두피를 고문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원장님.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쎄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예전에 뿌리는 탈모약 핀줍에 나왔을 때도 혁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오, 그걸 기억하네요. 맞아요. 그 핀주베 스프레이 등장했을 때 뭐 이미 이제 탈모 시장은 다 끝난 것처럼 완전 막 혁신적이다 막 이렇게 많이들 언론에서든 막 사람들도 의사들도 다 난리였어요. 왜냐면 이게 먹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전신부작용 없이 아 이제는 탈모 치료 끝났다 뭐 거의 이 정도까지 막 보도가 됐으니까 이제 탈모인들도 막 환호하고 그랬었어요. 원장님 근데 그거 요즘 별로 안 쓰잖아요. 머리카락이 다 묻어가지고 막 두피 안 들어간다 이거였거든요. 이 시작도 바르는 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피디님 이제 드디어 탈모 박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야, 폼 미쳤는데? 그게 바로 우리 요번에 소개해드린 이 탈모 신약이 넘어야 될 이 물리적인 장벽이자 전문가들이 아주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실제로 제가 핀주베를 처방을 해보면 머리카락에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바르다 보면 다 머리카락이 먹는다고 많이 불평들을 하세요. 심지어는 이 두피까지 발려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약물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아무래도 머리카락에만 다 묻어 있으니까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이걸 이제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하면 약물 전달 시스템의 한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성분도 그 두피 땅바닥에 닿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이 마치 약간 우산처럼 우리 두피를 이렇게 잘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돈 낭비를 넘어서 그냥 치료 실패인 거예요. 약물 자체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아, 게다가 핀줍에는 주변에 여자가 있으면 쓰지도 못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성분 자체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은 그대로인데 그걸 갖다가 외용제로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뭐 같이 사는 뭐 소아나 아니면 여성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게 또 약물이 흡수될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거하시는 분들, 뭐 가족분들이 있다면 이게 선뜻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사실상 가면 갈수록 이 핀주베를 원하는, 처방받고자 하는 환자 수도 자꾸 줄어가면서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클라스코테론, 요번에 나온 이 신약도 바르는 탈모약이라는 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긴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거 솔직히 저 자신 없긴 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르마를 이렇게 한 방향 한 방향씩 타면서 꼼꼼하게 다 바른다? 이거 초반 일주일은 막 엄청 의욕이 막 서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한 6개월, 1년 넘어가려면 엄청난 노동과 의지력이 필요해요. 제가 솔직히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랑 매일같이 실갱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 로게인 폼 오늘 2번 발랐어요? 아침에 발랐어요? 저녁에 발랐어요? 막 이거 가지고 진짜 매일같이 아 오늘은 뭐 때문에 못 발랐고 뭐 때문에 못 발랐고 그런 거 제가 맨날 지적하고 또 혼내고 환자분들 습관 교정하는 게 제 일의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환자 교육 측면에서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원장님, 이게 출근하기도 바쁜데 그거 언제 바르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바르는 탈모약은 생각보다 귀찮음과 부정확한 전달이라는 이 변수가 생각보다 커요. 반면에 먹는 탈모약은 어때요? 약 먹고 물 먹으면 끝이에요. 바르는 탈모약이 사용자의 손기술에 의존하는 수동 조준이라면 먹는 약은 이제 아주 확실한 오토 타겟팅입니다. 아, 오토 타겟팅 완전 좋은데요? 그쵸. 약효의 우수성을 떠나서 매일 꾸준히 정확한 용량을 모낭에 전달하는 지속성과 정확성 면에서는 아직 먹는 탈모약을 이길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아, 원장님이 이제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정리가 확 됐어요. 결국 귀찮고 막 불확실한 바르는 탈모약보다는 오토 타겟팅되는 이제 탈모약 먹는 게 짱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이 신약이 나와도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렇게 결론 내리면 하수죠. 의사들이 이 약을 기다리는 진짜 이유는요, 대체제가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상호 보완의 원리죠. 기존의 먹는 탈모약은 몸속에 DHT 호르몬의 농도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군의 머릿수를 줄여주는 거대한 광역 폭격기인 셈이죠. 그런데 이 폭격에서 살아남은 아주 끈질긴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놈들이 히어코, 모낭으로 돌진할 때 클라스코테론이 모낭 문 앞에서 딱 이렇게 버티고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탈모 전문가들은 기존 먹는 약을 보조하는 강력한 서포터로 작용할 때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같이 쓰면 무적이긴 하겠네요. 근데 원장님, 아까 말한 부작용이 무서워가지고 먹는 약 절대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로 그분들한테 이약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약이 구세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작용 공포 때문에 먹는 약 자체를 아예 시도도 못한 분들입니다. 탈모는 진행됐는데 나는 죽어도 성기능 부작용은 싫어 해서 치료를 포기한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전신 부작용이 없는 클라스코테론이 아주 훌륭한 입문 치료제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성 탈모 환자분들입니다. 사실 먹는 탈모약이 이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미녹시딜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어 탈모가 진행됐을 때 굉장히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클라스코테론은 이런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성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환자들에게는 정말 수십 년 만에 등장하는 이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을 먹는데도 뭔가 그 결과가 아쉬운 분들입니다. 약을 먹어서 덜 빠지긴 하는데 여전히 횡하고 뭔가 효과가 2%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 클라스코테론을 추가해주면 먹는 약에 놓친 이 2%의 구멍을 이 약이 채워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의 확실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완벽 정리되네요. 부작용 무서운 사람들, 여성분들, 그리고 강력한 효과 원하는 사람들, 이 세 명의 사람들한테는 진짜 필수템이네요. 그러니까 이 약은 모두를 위한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필요한데 정확하게 쓰게 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특전사 같은 약이라고 보셔야죠. 그럼 원장님 이거 약 언제 나와요? 저 현기증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희망 고문의 시작이에요. 제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왔지만 여기에 더해 장기 안정성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 보통 1년 이상 보거든요. 1년이나 더요? 네, 이게 제약사 계획표를 한번 보면 2026년 초쯤에 FDA 허가 신청서를 넣는다고 합니다. 심사 기간이 보통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빠르면 2027년 초 미국 승인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승인되고 나서 또 우리나라 식약처를 통과해야 되니까 빨라야 2027년 말, 좀 늦으면 2028년입니다. 3년이요? 3년 뒤면 저 이미 대머리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 나온대 근데 부작용이 없다네? 그럼 지금 먹는 약 빨리 끊고 그냥 존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탈모로 가는 급행 열차입니다. 3년 동안 약을 안 먹고 기다리잖아요. 모낭은 이미 다 위축되고 죽어서 소멸해 버립니다. 죽은 모낭은 나중에 이제 클라스코테론, 이 할아버지가 오셔도 못 살려요. 탈모 치료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이제 2027년까지 여러분의 머리를 철통 방어할 3단계 머리카락의 생존 루틴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탈모 치료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 먹는 탈모약과 바르는 탈모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페시아랑 미녹시딜, 이게 전체 치료의 80%에 해당하는 이 탈모 치료의 뿌리이자 아주 근간입니다. 이 80%의 이 근본 치료가 단단하게 버텨줄 때 나머지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단 호르몬 공격부터 막아놓고 시작해야죠. 역시 구간이 명관이네요. 근데 저는 먹는 탈모약의 부작용 때문에 신약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통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기능 부작용 포함한 다른 부작용들은 다 1, 2% 이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와요. 이걸 가역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1%에 막연한 공포 때문에 99%의 확실한 그 효과를 포기한다? 이거 확률 싸움에서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긴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면 굶어 죽어야죠.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요. 일단 드세요. 드셔보시고 그때 가서 만약 부작용이 생겨요? 그럼 그때 끊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클라스코테론이라는 이 신약이 나와도 결국에는 이 먹는 탈모약과 이 신약을
병합 치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먹는 약으로 이 DHT 생성 자체를 억제하고요. 바르는 이 클라스코테론으로 이 실제로 수용체를 방어하는 이렇게 양동 작전을 펼치면 효과가 얼마나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약은 필수. 그럼 2단계는요, 원장님? 2단계는 이제 부스터를 달아주는 겁니다. 약으로 이제 우리가 방어막을 쳤잖아요. 이제 머리카락이 막 잘 자라게 비료를 줘야겠죠? 피디님,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하버드 탈모 영양제 조합 기억나시나요? 아, 그 조회수 엄청 터진 그 영상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우 정확해요.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탈모는 결국 염증과의 전쟁입니다. 클라스코테론도 이 염증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부족한 비타민 D, 철분, 아연을 채워주고요. 거꾸로 식사법과 식용유 교체로 몸속에 염증을 줄여주는 거. 이게 약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부스팅입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린 하버드 탈모 영양제 조합 그거 꼭 공부하고 오세요. 자, 여기서 마지막 3단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3단계요? 유독 두피가 가렵고 뾰루지가 나고 비듬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바로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경우입니다. 아, 원장님 제가 그래요. 아, 맨날 머리 긁고 피나고 요즘 피듬도 장난 아니에요. 두피에 염증 덩어리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효과가 굉장히 더딥니다. 땅이 썩어 있는데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이럴 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야겠죠? 이럴 땐 병원에서 하는 메디컬 헤드스파나 두피 보톡스 주사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표면에 각종 염증이나 이제 피지막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염증 원인들이 막 덕지덕지 두피 표면에 붙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빨에 치석이 막 덕지덕지 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잇몸이 내려앉고 이빨이 썩고 이런 상황인데 잇몸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이럴 땐 물리적으로 치석을 제거해줘야 추가적으로 잇몸과 이빨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붙어있는 이 피지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라면 이걸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 축적되고 얇고 단단한 막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샴푸만으로는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메디컬 헤드스파가 필요한 거고요. 또 모낭 주변에 염증이 너무 많을 땐 주사로 찔러서 제거해야겠죠? 이걸 도와주는 게 두피 보톡스 주사 치료예요. 이건 효과가 진짜 엄청납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잠깐 급할 때 도와주는 그냥 응급 처방 같은 거예요. 진짜 치료는 의사가 뚫어놓은 그 길을 환자분이 매일같이 약을 먹고 바르고 영양제를 챙기고 또 샴푸를 하는 그 매일매일 형성된 그 습관에 있어요. 더 이상 과장된 500%의 기적 이런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모낭을 지키는 이 기본을 오늘부터 꾸준하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원장님 저 오늘 영상 아니었으면 무턱대고 탈모 신약만 믿고 27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존버하다가 모낭 다 죽을 뻔했어요. 아 진짜 가슴이 철렁합니다. 도움되셨다니 굉장히 다행이네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이미 탈모가 시작이 됐는데 그 500% 효과 때문에 신약 믿고 탈모약 안 먹고 존버하겠다는 주변 지인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